혹시 지금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사방이 온통 모래산으로 둘러싸인 곳, 길도 알 수 없고 방향도 구분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당신은 혼자 서 있는 것 같나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은 이런 사막이 찾아옵니다. 스티브 도나휴는 그런 당신이 사막을 현명하게 건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 지혜의 서랍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를 끝없는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딛는 사람들. 그들은 지도를 펼쳐보지만 지도에는 이 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꺼내보지만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우리도 그런 사막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던 날, 아이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진 날, 오래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던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낯선 얼굴을 마주하던 순간, 사막은 항상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익숙하던 땅이 오늘은 모래로 변해 있습니다. 어제까지 손에 쥐고 있던 역할과 이름이 오늘은 바람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막은 끝이 아닙니다. 사막은 새로운 땅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건너는 방법을 먼저 사막을 건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며 얻은 지혜를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막을 건너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사막,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막막함과 고독의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방법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막,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지도는 누군가 이미 가본 길을 기록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지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승진하고, 지도에 표시된 대로 걸었습니다. 그 지도는 대체로 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 길에서 삶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도가 희미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의 부부관계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의 일상도, 오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시간도 지도에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도가 끝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는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도를 접으세요. 대신 나침반을 꺼내세요. 나침반은 방향만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북쪽이 저쪽이다라고만 말해줍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걸으며 발견해야 합니다. 50대, 60대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은 길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미.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 김정수 씨는 35년간 은행에 다녔습니다. 부지점장까지 올라갔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쉬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것이 지도에 그려진 퇴직 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는 6개월 만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행도 좋고 골프도 좋은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오래된 건물, 작은 골목,
사람들의 표정을 찍는 것을. 그런데 은행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30년 동안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중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동네를 걸으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 후 그의 사진들은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전시회였지만 김정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 걸으면 길은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나침반은 완벽한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알려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어볼 시간입니다. 내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내 안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야자수, 맑은 물, 그늘.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멈춥니다.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고 다시 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주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나중에 쉬자.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쉴 수 있어. 그렇게 오아시스를 지나치고 또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쉴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50대, 60대가 되면 비로소 보입니다. 인생에 흩어져 있던 작은 오아시스들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손자의 웃음소리, 아내와 나누는 산책. 이것들은 언젠가 누릴 큰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오아시스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반드시 쉬어가세요.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고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막에서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진하고 쓰러지고 결국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박미선 씨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 돌보기, 교회 봉사, 동창회 총무, 시부모 병간호.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박미선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피곤했습니다. 웃음도 대화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딱 하루만 아무 약속도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손자도 안 봅니다. 봉사도 안 갑니다. 그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빈둥거려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 하루가 주는 평온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머지 6일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손자를 볼 때도 더 여유로웠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더 즐거웠습니다. 쉬는 하루가 있으니 나머지 날들을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30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이런 작은 멈춤들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멀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막을 끝까지 건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사막에서 차가 모래에 갇히는 일은 흔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습니다. 더 강하게, 더 세게. 하지만 그럴수록 바퀴는 더 깊이 모래에 파묻힙니다. 헛바퀴만 돌 뿐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막의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뺍니다. 타이어가 납작해지면 모래와 닿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차는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유연하게. 우리 인생에도 모래에 갇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계속 예전처럼 살려고 할 때, 관계가 삐걱거리는데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할 때, 변화가 필요한데 익숙한 방식만 고집할 때,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더 애씁니다. 더 노력하고, 더 버티고, 더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사막을 건너는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갇혔을 때 더 세게 밀지 마세요. 대신 바람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방법을 바꾸세요. 이선호 씨는 35년간 건설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밀어붙여라. 끝까지 해내라. 그 방식으로 그는 큰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고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선호 씨는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전 방식대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매주 데이트하자. 매일 저녁 산책하자. 대화 시간을 정해놓자. 하지만 아내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경직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이선호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나 싶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그냥 옆에 있어줘. 이선호 씨는 계획을 모두 접었습니다. 대신 작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주고 함께 TV를 보고 아내가 말할 때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편해졌어. 이선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 힘을 빼야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을 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세게 운동하는 대신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 더 많이 만나려 하는 대신 의미 있게 만나는 것. 더 많은 것을 하려는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50대, 60대는 더 이상 밀어붙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율하는 나이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관계와 조율하며 사는 나이입니다. 모래에 갇혔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세게 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당신을 모래에서 빼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걷거나 함께 걷거나. 둘 다 필요합니다. 혼자만 걸으면 고독에 갇힙니다. 함께만 걸으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여행자는 혼자 걸을 때와 함께 걸을 때의 균형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은 더 중요해집니다. 퇴직 후 관계의 지도가 바뀝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자들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혼자이고 어디까지가 함께인가? 사막을 건너는 네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공간을 확보하세요. 동시에 함께할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둘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합니다.
정민수 씨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 키우기에 바빴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각자의 영역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자 두 사람은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대화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둘 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계속 집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일상 리듬을 깨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오후에 문화센터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각자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할 이야기도 더 많아졌습니다. 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24시간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자의 숨결을 가지면서도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는 것이라는 것을,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가능합니다. 낮에는 각자 자기 속도로 걷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같은 캠프파이어 옆에 앉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같은 불을 바라봅니다. 50대, 60대의 관계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도, 자녀와도, 친구와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관계.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는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관계.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만납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만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때로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걷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속도를 찾기 위해.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무리로 돌아갑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밤의 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으면 됩니다. 혼자서 함께. 5번째 방법.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밤이 되면 사막은 춥습니다. 여행자들은 캠프파이어를 피웁니다. 모두 불 가까이 모여 앉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불빛은 어둠을 밀어내고 열기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사막을 건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가끔은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왜일까요? 불 가까이에만 있으면 어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고요함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불에 탑니다. 사막을 건너는 5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가끔은 한 걸음 멀어지세요. 우리에게도 캠프파이어가 있습니다. 평생 해온 일, 익숙한 관계, 편한 생각, 익숙한 역할. 이것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다인가? 나는 이것만 하고 살 것인가?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면 뭐가 있을까? 조영희 씨는 30년간 주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캠프파이어였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조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캠프파이어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규정하던 역할들이 사라지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조영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고 한 획 한 획 쓰는 시간.
아무도 그녀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불빛 너머에 있던 것들을, 어둠 속에서 빛나던 별들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이름. 조영희 씨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들을 챙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진다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불빛 속에서만 살아왔기에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50대, 60대는 별을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불 가까이에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멀어져도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불빛도 보이고 별빛도 보입니다. 가끔은 멀어지세요. 익숙한 것에서, 편한 것에서, 당연하다고 여긴 것에서. 그리고 물어보세요. 저 어둠 속에는 뭐가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6번째 방법.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사막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지도에 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 앞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은 갈 수 없어. 여기가 끝이야. 하지만 사막을 건너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선은 허상이라는 것을. 누군가 임의로 그어놓은 선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을 넘으면 사막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막을 건너는 6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어. 60이 넘으면 연애는 끝이야. 이 나이에 뭘 배워? 나는 이제 늙었어. 누가 그 선을 그었을까요? 사회일까요? 타인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그 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고 있을 뿐입니다. 강태훈 씨는 63세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대학? 하지만 강태훈 씨는 평생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 후 40년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공부는 못하겠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못하겠지는 실제 장벽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선이라는 것을. 강태훈 씨는 방송통신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첫 학기는 어려웠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업도 어려웠고 과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두 학기를 버티자 그는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공부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살아온 경험이 공부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4년 후 강태훈 씨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67세였습니다. 졸업식장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구나. 내가 믿었던 선은 없었구나. 허상의 국경은 도처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 앞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 선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서 그려놓은 선입니까?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60대의 프로 운동선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70대의 세계 일주 배낭여행을 하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를 규정하게 두지 마세요. 허상의 국경 너머에는 또 다른 사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막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세요. 그리고 계속 걸으세요. 사막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막의 끝은 우리가 걷기를 멈추는 곳에 있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뜨거운 모래, 끝없는 지평선, 때때로 불어오는 거친 바람.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건너는 우리는 변했습니다. 지도 대신 나침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아시스를 알아보고 쉬어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갇혔을 때 바람을 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혼자 그리고 함께 걷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 별을 보았습니다. 허상의 국경을 넘어 계속 걸었습니다. 이 6가지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지만 동시에 삶을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50대, 60대의 삶은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고 목마르고 지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사막은 끝이 아닙니다. 사막은 통로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지나 새로운 땅으로 갑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사막을 건넌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독의 가치를, 고요의 아름다움을, 단순함의 풍요로움을, 별빛의 신비로움을, 작은 오아시스의 소중함을,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누군가는 사막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사막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막을 건너본 사람은 압니다. 사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그것은 단순함입니다. 사막에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사막은 빨리 건널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사막 앞에서 우리는 작습니다. 그 작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큰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사막처럼 느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건넜습니다. 지금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 것입니다. 사막은 두렵지만 건널 수 있습니다. 사막은 외롭지만 의미 있습니다. 사막은 힘들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막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쉬어가세요. 별을 보세요. 나침반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속 걸으세요. 사막의 끝은 우리가 걷기를 멈추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사막 건너기를 응원합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